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많이 보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은 이제 한 25년 정도 증권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서강대로 옮기셨죠. 예. 증권사 현역 시절에는 상당히 전망이 정확하다 그래서 쪽집게라는 별명을 갖고 조선일보에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희가 붙였지요. 예. 또 주가 폭락 가능성을 미리 좀 예견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닥터둠, 한국의 닥터둠이란 좀 별명도 갖고 계세요. 예. 저희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미국 경제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예.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 얘기부터 예. 좀 해보죠. 예. 미국 증시가 이제 연초 이후에 약세장 이렇게 예. 쭉 가다가 뭐 6월 중순 이후에 잠깐 베어마켓 릴리다 뭐 하다가 예. 또 다시 베어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거품이 이 정도면 많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거품이 아직도 남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거품이 예. 많다 미국 증시에. 예. 뭐 그거는 저는 뭐 거시적으로 보는데요. 예. 미국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이 작년 4분기 GDP 대비 334%였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였어요. 예. 그런데 2분기 통계 보니까 254%로 334%, 254%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조금이 아니라 예, 많이 빠졌네요. 예. 근데 지난 22년 평균이 186%거든요. 그거보단 높은 그것보다 상황. 좀 높다. 예. 그리고 저는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인가 이걸 또 한번 보는데요. 예. 작년 4분기에 54%로 역사상 최고치였었어요. 음. 뭐 2000년 IT 버프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 48% 정도 됐거든요. 근데 54%로 지나치게 높다가 올 1분기 보니까 51%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뭐 장기 평균으로 간다는 꼭 보장 없습니다. 이것도 장기 평균이 42%예요. 뭐 저는 이런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주가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조금 더 남아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거품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럼 경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1분기, 2분기에서 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3분기도 좀 별로 이렇게 성장세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숫자상 보면. 이걸 미국 경제 침체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앞으로 침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이다. 예. 뭐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3분기에는 뭐 GDP 나오러 애틀란타 연준에서 뭐 분기 전망해주고 있습니까? 3분기는 지금 0.3%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올 4분기 내년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다시 마이너스. 예. 그리고 연준이 지난 9월 FOMC에서 보니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더라고요. 지난 6월달 올해 미국 경제 성장 1.7%로 전망했는데 이번 9월에 0.2%. 근데 제가 전망하면 올해 마이너스 0.1%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깊어진다.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근데 사실 지난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침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소비,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침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 가가지고는 소비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은 침체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월 미 연준 의장이나 제니 옐런 그 미 재무장관이나 뭐 미국 고용시장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미국은 침체 아니다. 그리고 연착륙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금 둔화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이런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 거는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연착륙 정의에 따라 다른데 연착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로 올라갔다가 뭐 통화 긴축, 재정 긴축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과거 보면 미국 경제가 꺾일 때는 항상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2020년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때 코로나 위기 때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경착륙이죠. 고용은 더 경착륙합니다.
2020년 그 3, 4월 달에요.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약 2,200만 개 줄어들었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네. 줄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지금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 이상 일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일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저는 뭐 4분기 내년 1분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나빠지면 또 급격하게 고용을 줄여버릴 거로 생각해요. 연착륙은 없다,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금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으면 사실 충격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내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이때쯤. 아마 올 연말 내년 상반기가 뭐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미국은 이제 지금 그 연준이 좀 긴축을 시작한 게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좀 잡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연 6%가 넘어가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실제 주택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최근에 뭐 좀 막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미국 부동산 시장은 그럼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 침체감 잡힐 것 같긴 한데. 이제 하락 초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락 초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있는데요. 201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131%는 올랐더라고요. 이 131% 의미가 뭐냐면은 2008년에 미국에서 부동산가 집값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2000년에서 2006년 초반까지 집값이 105% 올랐어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뭐 렌트에 비해서.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보니까 뭐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보니까 전월비 0.4%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사실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엄청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됐고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3월에 0.54%까지 떨어졌죠. 지금 뭐 4% 근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은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조금 약간 두려움이 좀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한 20% 넘게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왔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쪽 경기 쪽은 이제 막 시작이다. 지금 미국 경제 침체가 오는 게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뭐 10년 국채 수익률은 점차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물가 상승률 둔화, 경기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나 실물 충격이 한번 남아있다는 거죠. 아까 연준이 올해 성장률 6월에 1.7에서 0.2%로 낮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망이 마이너스예요. 아마 12월 FOMC에서는 저는 마이너스로 바꾸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실물 충격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뭐 4분기 후반 뭐 내년 1분기에 미국 주가가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떨어진 폭이 문제인데요. 뭐 지금 수준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 S&P 500 기준으로 하면은 뭐 3,600인데요. 지금 뭐 3,000에서 3,200 사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에 실물 충격이 하나 더 남아 있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뭐 침체까지 지금 예견이 나오는 거는 미 연준이 사실 긴축을 시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연준이 긴축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6월에 이제 9.1%에서 거의 이제 정점을 찍긴 했는데 그 이후로 뭐 강하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긴축을 하면 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8% 중반에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인플레율은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오히려 경기에도 후행하는 지표예요. 인플레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이 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한 10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이거는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네. 거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8월까지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죠. 네. 뭐 9.1, 8.5, 8.3 서서히 네.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10월, 11월 가면서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저는 12월에는 한 6.8%,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3%대에 진입하리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경기 둔화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예, 저는 조금 뭐 이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너무 판단을 좀 요새 가다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작년에 보니까 9월 이전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 이런 분들이 예. 뭐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트랜지토리라고 그랬죠. 예, 일시적이다. 그렇습니다. 별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예. 그리고 금리 안 올리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와서는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높은 거다. 차라리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가계 기업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는 후행 지표예요. 물가에 선행하는 지금 주가 떨어졌죠. 예.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WTI가 예. 120달러 갔던 게 지금 7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시차를 두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저는 경기 침체 폭은 더 커지고 더 커진다. 물가 상승률 낮아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강달러, 소위 킹달러라고 그래서 강달러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너무 침체가 좀 강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이 달러 강세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면 달러가 정점을 지날 것이다. 올 저는 4분기라고 솔직히 보고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국제 결정연회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가대평가됐는가 저평가됐는가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8월 현재 달러 가치가 한 29%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이 29%가 언제 이 정도였냐면 2000년 초에 미국의 정보통신혁명이 정점이었을 때. 소위 IT 버블이 생길 그렇죠. 때. 예. 예,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미국 경제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신경제다. 뭐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네. 이런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올 때 달러 가치가 40% 가대평가됐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 그렇게 안 좋거든요.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하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저는 뭐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조만간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4%까지 제가 적정 수준 평가해 보니까 4% 정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미의에서 명목 잠재 성장 4%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3.9%, 4% 근접했으니까 거의 적정 수준까지 왔다. 예, 그리고 뭐 4분기 내년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장기 금리가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미일, 미국하고 뭐 독일, 유럽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요. 미국이 나빠지니까 달러 가치가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결국은 달러 지금 강달러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거는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쭉 말씀하시는 게. 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지금 미중 경제 전쟁 이게 좀 남아 있잖아요. 예. 막 미국에선 무슨 중국에 대해서 AI 반도체 수출 금지 얘기도 나오고 막 조금씩 막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미중은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뭐 올해가고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미국을 보면서요. 예, 미국이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됐고 사실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후퇴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약해지니까 남을 때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커지는 중국이구나. 예, 그래서 조금 저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그 CEO 있지 않습니까? 네. 브리지워터의 네. 창업자. 네, 예. 창업자. 예, 그분 책을 최근에도 보고 뭐 글 나올 때마다 그분 글을 보는데요. 이분이 몇 주 전에 전쟁 위험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전쟁 위험 지수요? 예. 예. 그런데 미중 전쟁 위험 지수가요. 예, 이분이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주요국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험 지수를 만들었는데 네. 그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어요. 예,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돼야 될 텐데요. 예, 예, 일단. 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될 텐데 네. 뭐 저 시진핑도 지금 굉장히 음. 강하고 음. 바이든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봐야 되는데 서로 그 패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다 보면은 뭐 그런 이상한 일도 네.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패권 경쟁 격화될 것이다. 그럼 예. 이게 미국 경제의 성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둘 다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 정말 상품을 싸게 공급했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흔히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해 줘가지고요. 그 돈 일부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국채 사줘가지고 금리도 낮고 집값 주가 오르니까 굉장히 행복했었죠. 근데 그게 깨지고 이제 있다. 갈라서야 되니까. 예. 네. 그게 깨지고 있으니까 미국 물가도 오르고 미국 국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2013년 보니까 2013년 말에 중국이 미국 국채 1조 2,7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올 7월 보니까 9,700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량도 줄고 있다. 줄고 예. 있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과거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또 미국이 좀 무역 규제하면은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을 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안 좋은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안 좋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당히 좀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쭉 그 미국 경제 이제 일단 짧게 좀 보면 아직 실물 충격이 남아 있다. 요 메시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럼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건 좀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 지금은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에 미국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뭐 조금씩만 사시고요. 절대 지금 미국 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뭐 10월에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그런데 이게 뭐 추세 상승이 아니고요. 지금 9월에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고 4분기 내년 1, 4분기 가면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실물 충격. 그때가 미국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시면서 좀 현금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도 베어 마켓 랠리 해가지고 약간의 반등이 있었듯이 뭐 10월 달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세 하락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반등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물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나 내년 초에 이때 오히려 더 박앤세일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걸 좀 노려봐라. 세일 기간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미국 경제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작년부터는 주식 비중 제발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늘릴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는 주시장을 정말 떠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미국 주가 많이 오를 때 우리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주시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앞으로 저는 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미국이고 다른 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시장 이때 절대 떠나셔는 안 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박연철 박사의 뭐니뭐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박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